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0월 4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는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제는 미준과 오랫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는 이런 단기적인 미 증시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으실 거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개중에는요, 이렇게 증시가 폭락할 때마다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오늘은요, 주식 투자에 대해서 좀 더 본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책 두 개가 있잖아요. 첫 번째 책은 이제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제가 3년 전에 썼던 책인데요. 이 안에 이제 심리적인 안정을 좀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읽어볼까 합니다. 에드윈 엘튼, 마틴 그루버가 함께 쓴 책인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과 투자 분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따르면요, 하나의 특정 종목이 갖고 있는 표준 편차는 평균적으로 50%까지 올라갈 수 있다. 표준 편차가 뭐냐면요, 이렇게 모든 것에는 평균치가 있잖아요. 이 평균에서 얼마 정도 벗어날 수 있는가, 이거를 표준 편차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 하나의 종목에 투자를 하면 5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만약에 여러 개의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단 하나의 종목을 선택해서 투자한다면 주식시장의 역사적인 평균 수익률, 즉 10% 정도 되잖아요. 여기에서 50% 정도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평균적인 수익률 10%에서 50% 정도 더 만들 수도 있지만 50% 정도 초라한 성적표를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표준 편차 50%에서 30%는 시장의 리스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20%만 종목의 리스크라고 합니다. 따라서 20%는 이제 종목을 잘못 선택했을 때 나오는 리스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0%는 시장의 위험성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매크로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리스크를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을 구사를 하잖아요. 일단 종목에 대한 20% 리스크는요, 분산 투자를 하면 됩니다. 10개 이상, 그리고 한 20개까지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종목의 선택에서 나타나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 둘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에 분산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시장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각기 다른 전략을 구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하는 트레이더 입장에서는요, 여러 가지 매크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죠.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 금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 같다, 이럴 땐 또 주식을 팔고요. 또 반대 상황에서는 주식을 삽니다. 타이밍을 잡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단기 트레이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는 시간을 이제 맞추는 걸 포기하는 거잖아요. 타이밍을 포기하고 대신 시간에 우리의 리스크를 녹여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1년 기준으로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운이 좋다면 2020년 아니면 2023년 초반에 주식을 매입했겠어.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지만, 만약에 2022년 초에 주식을 샀다면 상당히 커다란 폭으로 그 주가의 하락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의 위험성이잖아요. 따라서 단기적인 투자, 1년, 2년 이렇게 투자해서는요, 이 시장의 리스크를 감소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5년, 6년, 7년, 10년 이렇게 늘려나가면요, 그 안에 변동성이 존재를 하고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이 리스크를 압축시켜서 결국 상쇄시킬 수 있다. 이게 장기 투자의 묘미거든요. 따라서 두 개의 리스크가 있다. 투자를 할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가 두 개인데, 첫 번째는 종목 리스크다. 종목 리스크는 분산 투자를 하면 없어진다. 그리고 시장의 리스크는 장기 투자를 하면 어느 정도 큰 폭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요, 분위기가 굉장히 끔찍합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리스크를 우리가 최소화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자 활동을 이어나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이 조금 진정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4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어제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빠졌는데요.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1.29%, S&P 500은 마이너스 1.37%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이 가장 좋지 않았는데요. 단 하루 만에 지수가 1.87% 떨어지는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어제 나스닥 지수의 폭락을 주도했던 성장주의 이름을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울프스피드가 10.95%나 하락을 했고요. 오픈도 마이너스 10.53, 리비안 마이너스 8.33, 차지포인트 마이너스 7.79, 파가야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7.24, 소파이 마이너스 7.14, UiPath 마이너스 7.08, 클라우드 플레이어 마이너스 6.57, SMCI 마이너스 6.54, 넥스트라 에너지 마이너스 6.47, 마지막으로 에어비앤비가 6.47% 떨어지면서 시장의 하락을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요,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 많이 빠졌죠. 또 하나는요, 금리 인상에 굉장히 민감한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소파이도 그렇고요, 파가야 테크놀로지, 오픈도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주온 탑10의 어제 성적표입니다. 미주온 탑10은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주식 10개가 모아져 있는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앞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기에서 탈락하는 종목도 발생을 할 거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편입되는 종목도 있을 예정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종목은 지금 여기 보이지 않는데요. 제가 조만간 탑10에 포함을 시켜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제 성적을 보시면요. 소파이가 7.14% 가장 좋지 않았고요. SMCA가 마이너스 6.54, 팔란티어 마이너스 6.17, 온세미컨덕터 마이너스 3.87, 아마존 마이너스 3.66, 엔비디아 마이너스 2.82,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2.61, 우버 마이너스 2.56, TSMC 마이너스 2.56, 테슬라 마이너스 2.02%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요, 어제 이렇게 많이 떨어진 추세를 이용을 해서 이 10종목 중에 3종목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하락장에서 어떠한 전략을 펼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제가 어제 미주온 멤버십 플랫폼에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렸던 기사들 중에서요, 가장 많은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만한 기사 위주로 방송을 구성해 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어제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이유를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10년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 증시의 하락을 피할 수 없었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 증시의 트레이더들이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국채 수익률 상승을 주시하는 가운데 화요일 미 증시는 하락하고 있다. 장이 개장하기 전부터 큰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냐면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무려 4.735까지 지금 올라갔거든요. 이 수치는 2007년 8월 15일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투자자들은 긴축 통화 정책이 경기를 침체로 빠뜨릴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조만간에 이제 금리는 상승을 멈추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너무나 높은 수준까지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높은 수준의 금리가 장기화된다면 아무래도 리세션을 피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증시는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상승장이 이제 몇 번 펼쳐졌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펼쳐지고 있는 상승장은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그리고 자신감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상승 추격에 대한 욕구가 거의 없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조금 올라가면요, 파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 아담 크리스 플리라는 사람이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지금으로서는 주식 매수자들이 시장에 참여하기 전에 상승 추세에 더 안정적인 기반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이게 단기적인 상승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상승장인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는 자세를 취한다는 거죠. 따라서 2%에서 4% 정도의 상승장은 놓칠 의향이 있다. 따라서 조금 올라가는 거 놓쳐도 되니까 조금 진중하게 기다리겠다. 이러한 투자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미 증시의 참여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금요일날 발표되는 고용보고서입니다. 9월달에 대한 고용보고서가 이번 주 금요일날 발표가 되는데 과연 노동시장의 모습이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척도가 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적 발표 시즌,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거든요. 따라서
기업들의 어닝이 뒷받침이 된다면 주가가 상승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우려했던 것처럼 기업의 어닝이 저하된다. 이렇게 되면 큰 폭으로 주가가 추가 하락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폭락한 이유는요, 두 가지의 악재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악재는 바로 앞에 기사에서 우리가 확인해 본 것처럼 미국의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갔다. 굉장히 끔찍한 소식이죠.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뭐였냐면요. 8월 달에 미국의 일자리 오프닝 수가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약간 혼동될 수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다가오는 금요일날 발표되는 거는 고용보고서라고 부르잖아요. 이거는 이제 영어로 논밤 페이롤이라고 부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농업을 제외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았는가, 고용이 되었는가, 채용이 되었는가 이 부분을 보는 거고요. 어제 발표된 미국의 일자리 오프닝은 뭐냐면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지금 사람을 구하고 있는가, 구인 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월에 미국의 구인 건수는요, 시장의 컨센서스는 875만 건에 불과했는데 실제로 발표 내용을 보니까 961만 건이 발표가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기업들이 많은 사람들을 찾고 있다. 따라서 고용의 기회가 굉장히 많다. 이 얘기는요, 아직까지도 노동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하다. 너무나 뜨겁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7월 달에는요, 그 숫자가 892만 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난달에 비해서도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오프닝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느 부분에서 많이 늘었냐면요, 일단 프로페셔널 그리고 비즈니스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서비스 부분이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무려 5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지금 오프닝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금융보험 쪽도 거의 10만 개 가까이 오프닝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월 달의 구입률, 영어로는 잡 오프닝 레이트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뭐냐면 전체 일자리 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오프닝 돼 있는 거에 그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전체 일자리 중에서 지금 5.8%가 사람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달에는 5.3%였습니다. 따라서 전달에 비해서도 점점 더 많은 일자리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사람을 구하고 있는 기업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연준도 그렇고 우리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노동시장의 열기가 줄어드는 모습은 발견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어제 미국 증시는 충격을 받고 쓰러져 버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악재가 겹치고 있는 미국 증시의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톱니의 의견인데요. 나는 연말까지 엄청난 상승장을 확신한다 라는 굉장히 자신 있는 어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읽어보기 전에 잠깐 공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메일을 통해서요, 3분이나 되는 구독자분들께서 똑같은 요청사항을 보내주셨는데요. 지난달에 있었던 미준 오프라인 강의 PPT 파일을 공유해 줄 수 있는가, 이렇게 요청하신 분들이 3분이나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팬딩에 들어가서 그 미존 멤버십 플랫폼이죠. 여기에 미존 오프라인 강의 PPT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 들어오셔서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미존 멤버십 플랫폼에 올려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난달에 있었던 오프라인 모임에 약 130분이 조금 넘는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한 90% 정도는 멤버분들이셨습니다. 따라서 멤버분들과의 그 형평성을 고려해서 제가 멤버 웹사이트에 따라서 플랫폼에 올려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미존 멤버십은요, 일주일간 무료 체험이 가능합니다. 물론 처음에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되지만 일주일 내에 취소를 하시면 100% 환불이 되거든요. 따라서 나는 미존 멤버십 가입할 여력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요, 일단 가입하시고 이 강의 파일을 다운 받으신 다음에 취소하시면 100% 환불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월가의 초긍정론자 톱니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톱니는 이제 전통적으로 굉장히 좋은 얘기만 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어조가요,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좀 강력합니다. 나는 연말까지 엄청난 상승장을 확신한다. 너무나 이제 자신 있는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무슨 근거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투자자들은요, 2023년 3월 그리고 2022년 10월을 떠오르면서
공포의 시기는 진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이걸 기억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이제 워렌 버핏이 했던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투자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용기를 내야 된다. 그때야말로 우리가 욕심을 부릴 때다. 이렇게 다시 한번 투자의 정석을 얘기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공포지수, 여기 나와 있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 이걸 우리가 공포지수 아니면 빅스 지수라고 부르죠. 이게 화요일날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에 공포감이 만연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톱니가 또한 얘기하기를요. 지금 현재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이쪽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이다. 매력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사실 투자자들이 조금만 더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주식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투자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S&P의 그 명목 평균 수익률은 8%를 넘잖아요. 거의 10% 가까이 되죠. 그리고 특히 이렇게 하락 추세가 발견될 때 매수를 하면 10% 넘는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10년 만기 국채를 사는 것보다는요. 10년간 장기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주식을 가지고 말이죠. 왜냐하면 10년 만기 수익률은 지금 4.8%에 불과하잖아요. 굉장히 높은 것 같지만 결국 S&P 500의 평균적인 수익률에 비해서는 훨씬 더 떨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누군가는 오늘 같은 시기에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어려운 시기에 S&P에 용기 내서 투자하면요. 한 10년 지났을 때 2배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국채를 선택한다면 5%도 되지 않는 국채를 선택한다면 그 수익이 절반도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투자 조언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톱니는 또한 월가가 매우 격렬한 상승 랠리를 연말까지 볼 수 있다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S&P 500의 목표 주가를 고수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얘기는 S&P 기준으로 4,825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만약에 연말에 4,825를 찍으면요. 지금 현재에서 한 14% 정도 S&P 500의 지수가 상승할 수 있다. 엄청나게 좀 긍정적인 전망을 지켜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연말까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상승 랠리를 펼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언제 시작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음 주에 시작할 수도 있고 내일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3주 후에 시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올 말까지는 굉장히 커다란 상승장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타이밍을 맞출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이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거의 5%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10년짜리 국채를 사느니 차라리 10년 동안 장기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장기 투자를 한다면 아까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타이밍에 대한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10% 정도의 평균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국채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게 이번 기사의 핵심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탑니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빅수 지수가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현재 거의 20을 넘었습니다. 20.72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5월 달에 가장 높았던 게 20.03이니까요. 이걸 증가시켰습니다. 따라서 지금 올해 들어서 거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빅수 지수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Fear and Greed 인덱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포 탐욕 지수라고 부르는 거죠. 이걸 보시면요. 지금 현재 익스트림 Fear입니다.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이 극적인 공포에 떨고 있다. 16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워렌 버핏의 조언에 따르면 지금이 줍줍할 기회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역발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AAII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투자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향후 6개월 동안 미국 증시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올라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떨어져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전망을 물어보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27.8%만 6개월 이후에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주가가 올라가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치고 있고요. 무려 40%가 넘어가는 투자자들은 아니다. 주가가 떨어져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굉장히 커다란 비관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 가지 지수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장에 공포감이 만연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연 대가들이 조언한 것처럼 이렇게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을 때 우리가 투자를 넓혀 가야 될지 이거는요. 한 6개월 이후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개별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주식 이름은 테슬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진 먼스터라는 애널리스트의 테슬라 전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보시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들에게는 앞으로 10년이요, 엉망진창일 수밖에 없다. 메시아다.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좀 궁금해지죠. 자, 어쨌든 앞으로 다가오는 10년 동안 이렇게 기존의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들은 굉장히 엉망진창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요, 생산, 배송, 판매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지금 진 먼스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현재 전통적인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은 노동조합과의 그 협상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그들 앞에 봉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는 기술 통합 문제도 있고요. 소프트웨어 권리, 배터리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요.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할 텐데 여기에서 과연 그들이 기술력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광범위하게 볼 때 전통적인 자동차 업계에는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10년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보시면 테슬라는 모두 다 앞서 나가고 있죠. 기술 통합, 소프트웨어 권리, 배터리,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테슬라를 따라올 수 있는 기업은 없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의 독주 체제가 완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테슬라의 경우 최근에 이제 가격을 많이 조정했잖아요. 하지만 3월부터는 판매량이 반등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진먼스터가 보기에는요, 테슬라의 경영진이 얘기한 것처럼 올해 목표인 180만 대 판매에는 문제가 없다. 앞으로는 더 이상 가격을 낮출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호재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모델 3 하일랜드 업그레이드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델 3가 출시된 이후에요, 지금까지 업그레이드가 한 번도 없었다. 이게 첫 번째 업그레이드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려 6년 만에 모델 3가 업그레이드 됐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전체 판매량의 40%를 담당하는 것이 모델 3이기 때문에 굉장히 커다란 매출 향상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한 업그레이드 때문에 수요가 이제 억눌려 있었던 것이 많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고 싶었는데요, 참고 있었다는 거죠. 하일랜드 버전이 나올 때까지 일부러 테슬라의 구입 시기를 늦춘 그런 소비자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4분기에는요, 수치가 초과 달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전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또 한 가지의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사이버 트럭입니다. 올해 출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사이버 트럭은요, 지금 선 주문량이 200만 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모델 Y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판매량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이버 트럭이다. 따라서 그 얘기는요, 모델 3를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요, 포드의 F150라고 합니다. 트럭이죠. 따라서 미국에서는 이 차가 지금 매년 50만 대가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걸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앞으로 트럭 시장을 점령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한 가지 이제 아쉬운 부분은 생산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따라서 생산량이 좀 대량으로 가능해지려면 앞으로 1년 정도는 걸릴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생산 시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따라서 테슬라는 아직까지도요, 주문하면 몇 주 기다려야 됩니다. 따라서 생산 시설이 늘면 늘수록 판매량도 늘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중국에서 최근에 모델 Y가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출시가 됐죠. 거기에 모델 3 같은 경우는 하이랜드 모델이 출시가 됐고요. 사이버 트럭이 조만간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그것이 이제 하나의 호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2023년 판매량이 초과 달성될 수 있다. 180만 대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달성하느냐, 달성하지 못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근거로는 3분기 판매량이 굉장히 저조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메꿀 수 있다.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나고 그러면 판매량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향후 몇 년간 테슬라가 판매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이 널려져 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이 확인하게 될 것이다라고 자신감 있는 어조로 진 먼스터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팔란티어 관련된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어제 방송 초반에 제가 잠깐 팔란티어의 주주라면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영국 NHS 초대형 계약건이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조금 더 기다려야 발표가 나올 것 같다. 이러한 소식을 전달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자마자 블룸버그 기사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NHS 초대형 계약이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지금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는 좋은 뉴스가 발표가 됐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해줬고요. 피터 틸이 나옵니다. 피터 틸은요, 팔란티어 파운더 중에 한 명이죠.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공동 창립을 한 기업이 팔란티어입니다. 피터 틸은 이렇게 생겼죠. 007 느낌이 나는 그러한 사람이고요. 알렉스 카프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팔란티어의 CEO죠. 따라서 공동 창립자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 팔란티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팔란티어가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국민보건서비스, 우리가 보통 NHS라고 부르는 국가기관인데요. 여기에 데이터를 관리하는 계약을 수주할 예정이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발표된 블룸버그의 기사 내용에 따르면요, 팔란티어가 5년짜리 계약의 낙찰자로 선정될 것이다. 굉장히 장기 계약이죠. 그리고 이 계약은요, 2년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있고, 총 규모를 보시면 무려 4억 8천만 파운드입니다. 달러로 환산하면요, 5억 7,900만 달러 이르거든요. 엄청난 규모가 달려있는 대형 계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여러분들과 공유한 사항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데이터 분석 회사인 팔란티어는 NHS가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감지하면서 이제 전체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최종 승인이 남아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물론 이제 영국에서는요, 시민권 단체 그리고 환자 옹호 단체가요, 의료 데이터의 투명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영국 기업도 아니고 미국 기업이 우리의 데이터에 접근을 하는가? 왜냐하면 NHS에는요, 전체 그 영국 사람들의 모든 데이터가 담겨져 있죠. 의료 기록이. 따라서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 조금 불편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 결정적인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NHS 최고 데이터 책임자가 8월 달, 즉 2달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새롭게 선정되는 소프트웨어 공급자가 기관이 지시한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NHS 데이터를 보유하거나 액세스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데이터 새어나가지 않을 거니까 문제 없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NHS에서 얘기한 거죠. 그 얘기는 아무래도 팔란티어가 선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나온 그런 언급 내용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팔란티어는요, 영국과 굉장히 좀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영국의 코로나19 백신 출시에 때 이거를 이제 그 백신을 국민들한테 나눠줄 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이제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진행한 적이 있거든요. 따라서 영국 정부와는 굉장히 각별한 관계를 이미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전체 계약이 체결이 되면 연간, 그러니까 이게 5년짜리 계약 그리고 2년이 추가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연수로 나눠보면요, 1년 동안 창출할 수 있는 매출의 가치가 8,3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 이 팔란티어가 만들어낸 연간 매출이 19억 달러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번 계약이 타결이 되면 연간 매출이 무려 4.4% 급등할 수 있다. 단 하나의 그 계약건으로 인해서 매출이 연간 매출이 4% 이상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팔란티어 입장에서는, 그리고 팔란티어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계약이 조만간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자, 체결 뉴스가 나오자마자 여러분들께 바로 속보를 통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애플 주식을 팔아서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의 기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봤는데요. 거기에 대한 후속타가 등장을 했습니다. 애플 주식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한 투자 기관이 등장을 했거든요. 바로 키뱅크입니다. 어떠한 논리가 숨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키뱅크 캐피탈 마켓이라는 투자 기관에서는요, 화요일 늦게 애플에 대한 등급을 원래는 이제 매수 의견을 주고 있었는데 보유로 한 단계 조정했습니다.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높다. 또 한 가지는 미국 지역에서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애플에 대한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애플은요. 이자, 세금, 감가상각을 제외한 이익, 즉 우리가 이 에비타라고 부르는 게 있죠. 이 에비타를 우리가 기업 가치로 나누게 되면요. 나스닥에 비해서 7.1배나 높은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잉여 현금 흐름을 만약에 기준으로 해도 지금 현재 나스닥 대비해서 2.7배나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따라서 나스닥에 비해서 너무나 높은 멀티플이 지금 부여가 되고 있는 것이 애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애플 주가의 상승 여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역대 최고의 밸류에이션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지금 현재도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높은 상황인데 이게 유지되거나 아니면 성장세가 가속화돼야 되는데 그럴 일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키뱅크의 의견을 조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 매출의 약 37%가 미국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미국에서의 애플 판매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부터 애플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쪽에서는요. 2023년 4분기 10월달, 11월달, 12월달을 얘기하는 거죠. 작년 대비 다시 한번 마이너스를 보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요. 4분기 연속으로 성장률이 마이너스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미국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부정적인 현상이 아마도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 미국 지역이다. 그리고 미국 지역에서는 애플 매출의 37%가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근거가 뭐냐면요. 가장 먼저 휴대폰 업그레이드율이 사상 최저치에 지금 기록하는 추세다. 이 얘기는 사람들이 휴대폰을 바꾸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지갑을 열지 않는다. 스마트폰을 바꾸는 것을 좀 미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이폰 프로모션이 대부분 다 고가 요금제에 편중돼 있다. 이 얘기는 이제 통신업체에 껴서 이제 판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패키지로 우리나라처럼.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아이폰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높은 요금제에 편중돼 있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통신업체들이 애플폰을 많이 판매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키뱅크 같은 경우는요. 애플의 2024년 회계년도 매출 성장률을요. 3.5%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좀 초라한 성적표죠. 지금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6%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시장의 평균인 6%보다 훨씬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한 향후 몇 년 동안 마진이 생각보다 훨씬 더 느린 속도로 개선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성장률도 저하되고 마진율도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못하면서 애플 주가가 한동안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게 키뱅크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바로 앞에서 애플에 관련해서 부정적인 기사를 함께 읽어봤는데요. 공교롭게도 애플을 팔아서 사야 되는 주식인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소식이 등장을 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 이름이 빙이죠. 그런데 이제 빙을 통해서 이미지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모습인데요.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시죠. 전 세계 3%만이 사용하는 검색 엔진이 빙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90% 이상은 거의 구글 검색 엔진이 독식을 하고 있죠. 따라서 굉장히 초라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빙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을 위해서 이 메가테크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이제 오픈 AI가 개발한 달리3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달리3는 뭐냐면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인공지능이거든요. 이 인공지능을 빙에 장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빙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빙 채팅창에서 바로 달리3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빙은 화요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용자들이 몰려서 새로운 요청을 처리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미지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따라서 나중에 다시 좀 시도를 해달라. 그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달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몇 가지 새로운 제품 그리고 서비스를 공개했고요. 그때 이제 언급을 했죠.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달리를 통합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 그때 발표한 내용이 드디어 실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거대 검색 엔진인 구글을 따라잡기 위해서 지금 현재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 이 부분은요, 구글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악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죠. 따라서 3%가 5%가 되고 10%가 되고 만약에 20% 가까이 올라갈 수 있다면 검색 쪽에서 상당히 많은 매출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엔비디아가 등장합니다. 엔비디아 목표 주가가 또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키뱅크라는 투자기관이고요. 목표 주가를 무려 750으로 상향 조정했거든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크게 상승시켰는지 한번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볼까 합니다. 투자기관 키뱅크에 따르면요,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조금 더 높은 가격대의 반도체 칩 비즈니스로 전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 이러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좀 더 높은 가격대의 반도체 칩 비즈니스는요, 우리가 보통 이제 게임용이라든지 아니면 가상화폐 채굴용 아니면 노트북용 데스크탑용 뭐 이러한 반도체 칩에서 이제는 인공지능을 위한 반도체 칩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넓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 따르면요, 그렇게 넓은 의미 말고 좁은 의미가 두 개 더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뱅크는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목표 주가를 원래 670을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750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현재 주가에서 거의 70% 정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굉장히 높은 목표 주가를 지금 주고 있고요. 애널리스트 이름은 존 빈입니다. 존 빈의 성적표도 살펴봐야겠죠. 8,547명의 월가의 전문가들 중에서 330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탑 한 4%에 속하는 굉장히 유능한 전문가란 얘기죠. 석세스 레이트는 55%, 따라서 10개를 추천하면 5개에서 6개는 맞는다, 반 이상은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난 1년 동안 평균 수익률은 12.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탑 4%에 속하는 굉장히 유능한 전문가 존 빈의 이야기니까 조금 더 들어보시죠. 자, 여러 공급망 파트너의 주문이 쇄도하고 있는 스마트폰, 따라서 스마트폰의 그 비즈니스는 건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PC 출하량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따라서 바닥을 찍었던 PC 쪽의 수요가 조금씩 향상되고 있다. 이제는 바닥을 찍었다. 따라서 사이클도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수요도요,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전기차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지켜내고 있다. 따라서 2023년에는요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동차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공지능이겠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칩 관련해서 단기적으로는요 공급이 아직도 타이트하다. 따라서 없어서 못 판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악재라면 악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용량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공급망이 조금씩 풀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L40S 그래픽 처리 장치, 그래픽 처리 장치가 GPU고요. L40S는 뭐냐면요, 인공지능, 그 중에서도 생성형 AI에 특화된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L40S GPU는요 2023년 하반기에 엔비디아 매출에서 한 25억 달러에서 30억 달러 정도를 기여할 수 있을 만큼 비즈니스가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 굉장히 결정적인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엔비디아가 판매하고 있는 인공지능 칩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A100 그리고 H100 GPU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H100는 출시된 지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요, 이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A100는 12,000달러 그리고 H100는 25,000달러나 됩니다. 따라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었던 H100에서 이제는 새롭게 출시된 H100로 모든 기업이 옮겨가고 있다. 따라서 고가의 GPU가 판매가 되면서 아무래도 수익도 향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매출의 성장 추세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 능력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따라서 내년 말 정도까지 계속해서 공급망이 조금씩 향상이 되면서 판매량도 증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한 가지 결정적인 부분이
더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GPU인 B100를 출시할 것이다. 자, B100는 아직까지는 이제 회자가 되지 않았던 새로운 모델이죠. 따라서 GPU가 지금까지는 H100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넘어서는 새로운 GPU가 등장을 했다. 이게 B100고요. 출시 예정이 이제 2024년 4분기 정도가 될 것이다. 따라서 1년 내에 새로운 차세대 GPU가 출현을 하면서 아무래도 수익성도 좋아지고 매출도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공급망만 풀리면요, 정말 만드는 대로 팔릴 수 있는 것이 엔비디아의 GPU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0월 4일 보내드렸던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지 말씀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은 부득이하게 하루 방송을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호텔 그룹 중에 하얏트가 있잖아요. 이번에 제가 하얏트에서 게스트 스피커로 초청을 받았거든요. 이제 하얏트를 이끌고 있는 많은 매니저들한테 이제 선배 호텔리어로서 조언을 좀 해달라, 2시간짜리 좀 강의를 해달라 이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송 시간하고 좀 겹쳐서요. 제가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방송을 쉬고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하얏트의 여러 리더들과 함께 딱 하루만 호텔리어로 복귀하는 좀 즐거운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거든요. 제가 이제 호텔리어에서 은퇴한 지 2년이 됐는데 단 하루라도 이제 호텔리어로 돌아가서 후배 호텔리어들, 동료 호텔리어들과 함께 호텔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마음껏 해볼까 합니다. 하루 방송 쉬는데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저는 금요일날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